이 영화는 미래, 과거, 현재라는 각각의 독립된 내용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전체적인 스토리를 풀어나갑니다. 악의 집단이 퍼뜨린 바이러스로 인해 황폐화된 미래의 지구, 리더 한을 중심으로 천재 엔지니어 종석과 드론 사냥꾼 테오, 바이러스의 면역력을 가진 소울은 바이러스 드론들과 맞서 싸웁니다. 바이러스가 퍼지기 전인 과거에서는 시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기호와 사물을 움직이고 파괴할 수 있는 지용은 감염 유령을 따라가라는 말을 듣게 되고, 어떤 지하 창고에서 드론의 설계도와 바이러스에 대한 실험을 당하고 여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현재에서는 죽지 않는 신체 재생 능력을 가진 인탁이 댄스 사부 최어진과 함께 길을 가다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드론을 발견합니다. 드론들은 알코르 바이러스를 유발하는 침을 발사하고, 침을 맞은 사람들은 극단적 분노를 일으키며 사람들을 죽이면서 지구는 점차 황폐해져 갑니다. 미래에 있던 한은 분노로 가득 찬 이 지구를 구하기 위해 각각의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과거에 있던 기호와 지용을, 현재에 있던 인탁을 한자리에 모두 모으게 됩니다. 반갑습니다. 연예기획사 FNC 엔터테인먼트에서 새로운 보이그룹이 데뷔하는데요. 그들의 세계관을 국내 최초로 영화라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요즘에 활동하는 국내 K-POP 그룹들은 그야말로 세계관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한국에서 아이돌이 되려면 외모, 춤, 노래뿐만 아니라 세계관이 필수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K-POP 그룹 소속사에서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서가 스토리텔러 담당자들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대요. 이 영화가 P1H의 세계관을 담은 영화인 만큼 주인공들은 이 그룹의 멤버인 종섭, 태호, 소울, 기호, 지용, 인탁이 주인공입니다. 연기력은 크게 기대할 건 없고 애초에 크게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영화배우 하려고 이 영화를 찍은 건 아니니 그 정도는 감안해야죠. 그래도 그 중에서 연기력은 인탁이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드라마에 출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에는 설현도 영화에 출연하는데 과거에 금메달을 땄던 양궁 선수로 나옵니다. 활을 엄청 잘 쓴다는 거죠. 활 쏘는 설현했을 때 딱 떠오르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2018년도에 개봉했던 안시성이란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그 영화에서 설현은 양만춘 동생 역으로 나와서 그렇게 열심히 활을 쓰더니 이번 영화에서도 그 실력 발휘를 또 합니다. 설현의 세계관은 활 쏘는 캐릭터? 혹시 다음에 설현이 출연하는 영화에 또 활 쏘는 장면이 나오면 이건 우연은 아니겠죠? 제가 이 영화를 보고서 P1H에 대한 세계관은 분노 사이로 파괴된 현 시대를 자신들이 구하겠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앞으로 분노로 인해 파괴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담는 음악으로 활동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좋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의 사회를 분노 사회라고 할 만큼 사람들은 예민해 있고 굉장히 많은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인해 정보 공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분노라는 것은 알기 때문에 분노하게 됩니다. 모르면 분노할 수가 없죠. 아니까 분노하는 것인데, 문제는 인간의 가장 약점인 감정을 흔들고 이용하는 가짜뉴스가 분노 사회로 만드는 근원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궁금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영화가 다 끝나면 뮤직비디오인지 P1H의 소개 인트로 영상인지 모르겠지만 미켈란젤로 다비드상을 파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돌을 던져가지고 파괴해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대한 예술작품을 보면 아름답다라는 감동에 그치지 않고 참을 수 없는 파괴 욕구가 일어난다는 다비드 신드롬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실제로 어떤 남자가 다비드상의 발을 망치로 내려쳤다고 합니다. P1H 그 영상에 나왔던 다비드상을 깨트렸던 모습이 이 다비드 신드롬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좀 그것은 궁금합니다. 영화의 결론, 영화는 재미없었지만 세계로 뻗어나가는 K-팝에서 이런 시도는 좋았다.